자, 김성구 T. 자, 9번부터 12번까지인데 9번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하고 내용 바뀌기 전 내용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9번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자, 10번부터 12번 네모난 다시 재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좀 해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음료수를 많이 마셔요. 그런데 상당한 우리의 자연의 음식 통제 시스템, 자, 잘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체내에서 음식을 갖다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음료수는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우회하다는 뜻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음식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음료수는요, 수많은 우리의 자연적인 음식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다. 우회하고 있다. 가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얘는 가짜줘요? 자, 얘가 진짜 줘야 되겠죠? 자, 큰 한 잔의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쉽죠? 그렇죠? 한 잔 마시면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sit-down, 앉아서 그 한 번 앉았을 때 8개의 사과를 한 번에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되겠죠? 이렇게. 자, 앉아서 먹지 않는다. 얘도 어디 걸려요? 여기 나사에 걸려요. 해석하실 때 앉아서 먹지 않는다. 한 번에 8개의 사과를. 이때는 사과가 되겠죠. 두 번째 사과를 먹고 난 뒤에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자연스러운 통제 시스템이 스텝인 껴들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이미 충분히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 통제 시스템은 사과 2개까지는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사과 8개의 분량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음식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는 시제를 현재 완료로 썼어요. 충분히 먹었다. 자, 좀 전에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과라는, 이건 진짜 사과예요. 그죠? 자, 사과 하나 전체는 섬유질을 갖고 있죠. 얘는 관계 능력자의 계속적인 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섬유질은 사과의 당이지, 당. 사과의 당이 방출인데, 여기 조금 헷갈릴 거야. 선생님, 사과에 들어있는 당의 방출을 늦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과를 먹었을 때 당이 배출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체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늦춰준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사과의 당을 흡수를 갖다가 늦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과를 먹었을 때 당이 많이 분출된다. 그때는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우리한테 몸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조금 뒤에 순식간에 이 당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훅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잡히지 않는 식사거나 혹은 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과의 당을 갖다가 방출되는 것, 즉 체내에 흡수되는 걸 늦춘다는 것은 고루고루 뭡니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은 그렇게 할 때에, 자, 사과를 먹은 것이
우리 에너지에 끼치는 영향은 여기 나오죠. 뭡니까? 균등하게 균형 잡게 해준다. 자, 되겠죠? 오케이. 자, 엔드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지금. 자, 현재 동사니까 S 붙이고 S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사과의 당이 방출되는 것을 늦춘다. 그러니까 소화되는 내내 골고루 균형 잡게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주스 안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를 만든다? 에너지 순환의 롤러코스터 상태로 보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볼게요. 주스를 마시게 되면 섬유질이 없으니까 당이 한 번에 훅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에너지 양이 훅 상승합니다. 급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걸 다 소개해보면 갑자기 뭡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뭔가 추락하겠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바로 뭐야?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에너지 순환의 롤러코스터 상태에 우리를 보낸다. 그럼 좋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부스트가 뭔가 급 상승해요. 그러면 주스를 마셨을 때 상당히 많은 당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급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그리고 끝이 납니다. 뭘로요? 추락으로. 자,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급 상승했다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급 추락하게 된다. 자, 현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비유했다? 롤러코스터에 비유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저자가 어떤 얘기를 쓰냐면, 그러면 급 추락할 때, 자, 그럼 이 추락할 때, 잘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훅 떨어질 때, 그때가 이런 시점일 수 있다. 이때는 시간적 개념이랑 뭘 썼어요? 웨인의 개념을 썼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뒷문장이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관계부사가 왔어요. 앞에 삼행사가 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잘 볼게요. 첫 번째, 네가 요구받아요. 자, 스탠드업, 일어서서 너의 아이디를 갖다가 뭔가 발표하라고 요구받을 때요. 이때가 어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발표할 때요. 혹은 두 번째, 네가 킥오프가 시작하는 뜻이에요. 뭘 시작합니까? 그렇게 까다롭고 힘든 과제입니다. 자, 뭐로부터요? 네가 오늘 해야 할 목록이 있겠죠? 자,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야 할 목록에서 그 까다로운 일을 갖다가 이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대. 그때쯤에. 자, 그러면 1번과 이렇게 2번을 보게 되면 언제죠?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이 중요한 시점은 뭡니까? 에너지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스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마셔봐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는 뜻인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치가 없다? 가치 없다 뜻이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 음료수가 있겠죠. 얘도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때 if 뒤에 주어가 없는 경우는 삽입구로 쓸 때는 if 뭐야? 비록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당이 들어있는 카페인 음료수도 더 심화, 즉 더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주스랑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커피숍 체인점들이 있겠죠. 얘네들은요 큰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우리한테 팔아요. 뭘 팔죠? 값비 사고, 그리고 얼음이 들어있거나, 그 다음 뭡니까? 크림으로 토핑이 되어 있는 음료수죠. 근데 얘는 보니까 뭐랑 일치하더라? 뭐죠? 하나의 추가적인 한 끼의 식사랑 일치하다. 맞먹는다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한 끼의 식사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칼로리가 이 음료수는 뭡니까? 한 끼 식사량에 해당되는 칼로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때 뭐는 뭘 가르치냐?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이 한 끼 식사로서 이렇게 뭡니까? 인식은 되지 않아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면 한 끼 식사로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밥을 먹은 것이 아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는 뭡니까? 우리한테 체중이 느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건 추론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음료수 얼음이 들어있고 크림이 토핑되어 있는 이 음료수는 다시 음료수를 마셨죠. 주스랑 비슷한 효과를 받는다 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또 시작을 해요. 어떤 시작입니까? 혈당이죠. 혈당 추락이라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뭡니까? 시작하게 되겠죠. 자, 처음에 뭡니까? 당이 많이 오르니까 급 상승했다가 다시 급 추락하는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음료수, 카페인 음료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합니다. 괜찮나요? 됐죠? 자, 저번에 수업했던 내용과 주제와 내용은 똑같아요. 약간의 단어 선택만 바뀔 뿐이지 주제는 다 똑같으니까 자,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11번이야. 11번. 자, 행복은 너무 자주 자, 행복은 쾌락과 너무 자주 동일시돼요. 자, 자, it과 뜻이 나타나죠. 자, 얘는 이때 강조문이에요. 자,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뭘로 봐야 돼? 주어 강조죠, 그렇죠? 주어인데 단수력 동사를 했으면 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를 갖다가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쾌락이라는 쳇바퀴로. 쾌락의 쳇바퀴로 우리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이 말은 뭔가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계속해서 쾌락의 쳇바퀴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잘 볼게요. 왜 쳇바퀴예요, 여러분들? 내가 저쪽으로 계속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자 계속 가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뭡니까? 원래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자, 우리가 쾌락을 추구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추구를 해요, 쾌락을. 그렇지만 우리가 만족을 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하는 상황이 바로 뭐다? 쾌락의 쳇바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 계속 가요. 저쪽에 바로 쾌락이 있으니까 다 갔어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이 자리에 있다 뜻인 거죠. 그래서 쳇바퀴라는 것은 뭡니까? 가도 바로 항상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이 있겠죠. 자, 우리의 만족감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 위치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적이에요. 얘는 뭐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상대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위권에 있다. 그럼 뭔가 행복감을 느낄 거고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비슷하고 좀 부족해. 그러면 뭔가 만족감, 행복감이 좀 떨어지겠죠. 여기는 뭔가 여러분들 행복의 상대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 얘는 뭐 하시죠? 되겠죠? 뒷문장에 목적 없으니까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요. 자, 여기 좋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해석을 좀 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조금 깊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이 여기 쉼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비코주죠? 접속사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쉼표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겠죠? 동사 있냐, 동사? 동사 어디까지야? 얘가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어가 단수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가? 얘도 단수가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석 붙여야 돼요. 이해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해석이 좀 떠들어요. 그러면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고자 해요. 얘는 삽입고요. 빼도 괜찮아요. 문법적 구조는 빼버리고 해석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기에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돼? 자, 주격 관계 대명사를 보셔야 되고 얘가 선행사가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믿기에 이 절대적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줄 거다? 행복을 가져줄 거예요. 자, once는 뭐가 되죠? if예요. if의 대용어구니까 만약으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게 되면 성취한 건 아니네? 곧 성취할 거는 미래적 의미예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once는 if 계열이라 조건의 부사절이 됩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뭡니까? 미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뭡니까? 미래 완료였어요. 미래 완료. 자, 우리가 어느 날 곧 이 절대적 가치를 갖다가 절대적 가치가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이루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줄 거야 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자, 그랬더니만 볼게요. 근데 역설적으로 뭘로 이어지죠? 비참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왜냐면 그 목표죠. 목표물인데 자, 쳇받기 위해서 계속 쾌락을 추구해요. 저기까지만 가면 난 만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해서 골퍼스도 이 목표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여서 저쪽에 있죠. 나는 달려가지만 목표는 계속 저곳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죠. 그래서 이 목표물은 계속해서 뭡니까? 뒤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함으로 이어지죠. 결국은 뭡니까?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내가 반복하는 그런 현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자리예요. 그리고 이 목표물은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저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뒤로. 나도 달려가고 있지만 항상 제자리죠. 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절대적 가치를 미래에 이루게 되면 우리한테 결국에는 행복을 가져주겠지 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참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그 목표는 계속해서 뒤로 계속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제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 얘기죠, 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쾌락이라는 쳇바퀴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에모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 이 그레거리 번스가 생각해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제는 쾌락에 집중하는 것 그만두자. 자, 이거 ing 오겠죠? 그러니까 뭐뭐를 그만두다 뜻이에요. 투수는 안 되겠죠? 투수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쾌락에 집중하는 거 이제는 그만두자. 대신에 집중하자. 여기가 좀 여기도 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투가 생각보다 보면 돼요. 대신에 멈추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만족. 근데 얘가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만족하자 뜻인 거죠. 자, 그러면 만족은 이런 감정이다. 어떤 감정이죠? 자, 포착한다. 뭘 포착해요? 자, 요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선생님 여기 위에 부사가 와 있어요. 휴먼은 뭔가 형용사로 써있습니다. 인간의 뜻이고, 그러면 뭔가 특별히 인간만의 욕구 되겠죠? 이런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유한 욕구, 즉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욕구. 자, 자기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 되겠죠? 그러면 무슨 용법이야? 동명사를 용법으로 보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만족이라는 것은 자기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욕구를 갖다가 포착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포착하다는 말은 좀 어색하죠, 그렇죠? 내용상 그냥 만족은 인간만의 고유한 욕구인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여기에 y가 좀 뭐하는 반면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쾌락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연히 뜻이야. by happenstance, 우연히 뜻이야. by accident. 그 다음에 by chance, 같은 뜻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뜻이 우연히 뜻입니다, 그지? 우연히 첫 번째 로또에 당첨되거나, 두 번째 뭘 가세요? 기질, 성질이죠. 성격입니다. 성격. 어떤 성격이에요? 밝은 성격이에요. 태어나 보니 나는 밝은 성격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여러분들 가난 속에 살지 않는 운도 누려요. ing가 되겠죠. 자, 우리 저자는 이 세 가지를 뭘로 본다? 우연히 가져온 쾌락으로 본다. 자, 반면에 뜻이 이제 만족은 일어난다. 오로지 언제나 일어난다. 자, 뭐합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지? 나는 어떤 것을 할 거야. 뭐다 행동이 필요해.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된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결정이다? 의식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결합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데 뭐한다?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 결정할 때만 일어난다. 자, 장면을 다시 볼게요. 만족은요, 어떤 것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식적 결정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뭐다? 여기 이때 강조문이에요. 자, 보니까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그렇죠? 뒤에 뭐가 없습니까? 오죠.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우리는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를 뭐라 하다?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강조한 거다? 목적어 강조다. 자,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도 볼게요. 자, 뭐냐면 왜 중요하냐? 네가 책임도 갖고 있고, 그럼 네가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뭡니까? 공로. 그 공로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네 자신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다 뜻이죠. 됐죠? 그래서 만족은 뭐다? 네가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결정인데 이 행위는 네가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네가 뭔가 그 공로를 인정받는 네 자신만의 행위다. 따라서 만족은 거기서 끝난다 뜻이죠. 자, 되겠죠? 이렇게요. 자, 두 개씩 끊어서 갈게요. 그 다음에 10분, 11분 했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12, 13 할게요.